토지 같은 경우는 44평인데요. 금액은 한 11억 5천 정도에 매수를 했고 21년 여름쯤에 매수를 했고요. 작년 한 6월 정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비는 8억 정도 들어서 다 뭐 금융비용이랑 다 합쳐서 한 21억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신축 사업을 진행하는 맥밀란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직접 토지를 매수하고 설계하고 시공해서 최근에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 건물은 입지가 어디에 있나요? 이 건물은 광진구 소재에 있는 건물인데요. 5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는 건국대나 세종대가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한 두 정거장 정도 가면 요즘 제일 핫한 성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건물에 실제로 임차해 계신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세요? 지금 여기에서 임차해 계신 분들은 지하철 위주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광화문이라든지 종로, 종각까지 연결돼서 그쪽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주로 수요자가 있고요. 그리고 7호선 쪽에서는 강남구청역이나 강남 쪽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요 수요자입니다. 지금 이 건물은 그러면 몇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건물은 총 보시는 것처럼 5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층, 2층은 근생, 3, 4, 5층은 다가구로 구성된 상가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건물이 다른 건물들의 이제 외관과 다르게 확연히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이 외벽을 좀 어떤 소재로 만드셨나요? 일단은 지금 외벽의 소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외벽은 라임스톤 계열의 써니베이지라는 석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연석이고요. 써니베이지라는 석재를 사용한 거는 아무래도 라임스톤이 이제 하얀색으로 갈수록 그 가격이 비쌉니다. 근데 저는 같은 경우는 이제 가성비를 좀 추구하고 나중에 유지보수 관리에도 좋다고 판단돼서 외벽의 석재는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창문들도 보면은 다른 건물들은 뭔가 이렇게 평면으로 되어 있는데 벽이랑 이것도 뭔가 의도된 바가 있나요? 좌측에서 보시는 저 건물처럼 보시면 외벽이랑 창이 그 일렬로 평행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건물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창문 외부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으로 후레싱으로 돌려서 어떻게 보면 좀 건물의 볼륨감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저는 이렇게 창문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 정문 내에는 혹시 어떤 좀 특징이 있나요? 정문 같은 경우에 지금 위에 보시면 위에 이제 주차장 부분인데요. 위에를 좀 메쉬한 형태로 좀 구성해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좀 구성하려고 했고요. 같은 계통으로 해서 외벽을 타일로 구성을 해서 이 타일 자체가 좀 더 일체감을 느끼면서 이제 고급스럽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편함 같은 경우에는 대개는 돌출된 형태로 많이 구성하는데 저는 내부에 매립을 해서 좀 심플한 느낌을 가져가서 그 깔끔한 느낌을 가지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내부에 들어가시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 엘리베이터는 12인승의 장애인 엘베입니다. 이 엘베는 좀 어떻게 면에서는 좀 과해 보이지만 건축에 관련해서 봤을 때는 좀 인센티브를 적용을 받았거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엘리베이터를 12인승 이상의 장애인 엘베로 사용을 하게 되면 엘리베이터에서 쓰고 있는 요 건폐율, 그러니까 이 면적 자체를 다 건폐율 용적률에서 제외시켜줘서 건물을 좀 더 크게 만들 수 있고요. 좀 더 높게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기 때문에 저는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 로비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떤 컨셉으로 인테리어를 하셨나요? 건물 내부 보시면 대개의 건물 로비라든지 그 내부의 벽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형태를 많이 썼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타일로 붙인다든지 두 번째는 이제 페인트 칠을 하는 형태가 많았어요. 저는 이 내부의 부분을 지금 그 콘크리트를 그대로 느낌을 살려서 노출 콘크리트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지 관리도 좀 쉽고요. 이 건물의 주요 수요층이 20대, 30대 뭐 강남이라든지 광화문 쪽에 직장인이다 보니까 좀 그 세련되거나 좀 더 도시적인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신축으로 이렇게 하시면 그런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들을 솔직히 어떻게 다 아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뭐 저는 뭐 경영학과 출신이고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틈날 때마다 사진을 많이 찍으러 가요. 전체적으로 이쁜 건물이 있으면 외부라든지 내부에
인테리어나 아웃테리어가 잘 된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벤치마킹 하려고 노력하고요. 인테리어 전문가들과 함께 내가 원하는 컨셉에 대해서 얘기해서 제안을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3D 형태로 좀 받아서 비주얼하게 볼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인테리어나 아웃테리어를 좀 더 정선해서 정교하게 좀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만드시면서 건축업자분들이랑 시공사분들이랑 되게 많은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혹시 좀 그런 이슈는 없었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공사 같은 경우는 좀 새로운 걸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보수적이고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번거로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덧붙여서 보면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설득해 가면서 진행하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저희 외부에 이제 테라스 공간이 있는데 테라스 공간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보시면 지금 4층 테라스 라인인데요. 실제로 이제 테라스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은 이쪽이 이제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신축할 때 이제 정북 1조 사선 부분이 해당되는데, 사실은 이제 신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안타깝지만, 실제로 이거를 테라스로 활용하면서 이쪽에 뭐 데크를 깐다든지 파라솔을 깐다는 데서 추가적으로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내려갈 땐 저희가 자랑스러운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한번 타고 내려가 보시죠. 되게 크네요. 예, 보시면 한 12인승인데 여기가 뭐 가구수로 보면 한 5가구라서 좀 과한 면이 있지만, 지금 보고 계시는 엘리베이터 면적 자체가 다 건폐율 용적률에서 그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크게 손해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 1층은 상가로 뽑았고요. 실제로는 제가 3년 전부터 공존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신축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이나 주말에 신축 스터디에 교육이 있을 때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요. 그리고 평소에 교육하지 않을 때는 뭐 소호사무실이나 공간 임대로 활용하는 공간입니다. 들어가 보시죠. 네, 여기가 지금 제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고요. 여기서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러면 이 대지를 구입하고 신축을 진행해서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실제로 이 토지를 매수하게 된 거는 21년 여름쯤에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설계 과정을 한 3개월 정도 거치고 설계 부분에 이어서 바로 착공을 진행해서 한 7개월 정도 공사 기간을 보내서 작년 한 6월 정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실제 투자 금액을 저희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토지 같은 경우는 44평인데요. 금액은 한 11억 5천 정도에 매수를 했고, 그리고 건축비는 8억 정도 들어서 다 뭐 금융비용이랑 다 합쳐서 한 21억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 자본은 대출이라든지 타인에 대한 어떤 레버리지 사용한 거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한 5.5억 정도 자기 자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이 건물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가치는 물론 이제 산정하기는 좀 쉽지는 않겠지만 수익률 분석으로 봤을 때는 20억 후반대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 5.5억 정도를 투자해서 벌써 시세 차익으로만 한 8억 정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월세도 추가적으로 또 발생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전체적으로 5개 층에서 임대료를 계산을 해봤을 때 한 월 1,000만 원 정도 나오는 구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대표님도 직장을 다니시면서 여러 신축 건물을 이제 지으시고 투자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직장인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예, 사람들이 사실은 신축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회사를 다니면서 이런저런 거 하면서 신축을 할 수 있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제 신축이 과정도 되게 길고 그리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근데 저는 그 과정 자체를 다 전문가를 좀 선정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설계는 건축사를 잘 선정해서 맡기고, 시공은 시공사 선정에 심려를 기울여서 시공사를 맡기고, 뭐 임대는 부동산에 맡긴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제가 선정하는 데는 되게 고심을 하지만 선정을 하고 나면 되게 믿고
보고 맡기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요. 단 저는 신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토지라고 생각합니다. 토지가 신축 사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90% 이상의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토지를 검토해서 물색에서 건물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그 위에 대한 거는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토지를 알아볼 때 유용한 어떤 사이트나 그런 게 있을까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봐도 이제 매물이 되게 많고 그리고나 디스코라든지 먼저 검색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임장을 가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위치라든지 입지의 조건에 만족하는지를 검토합니다. 그럼 이제 저같이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건물주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좀 가장 먼저 어떤 거를 해라라고 해주실 게 있을까요? 제일 먼저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입지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입지를 봐서 그 입지가 어떤 형태, 어떤 규모로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성 능력도 필요하고요. 덧붙여서 그 구성에서 임대가 조사를 통해서 수익성 분석을 통해서 그 신축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지만 신축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완공한 신축 건물에 대한 소개를 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직장인으로서 매년 한 채씩 건물을 신축해서 150억에 가까운 자산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가능한 출발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거든요. 저랑 같이 신축 사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신다면 저보다 더 큰 자산을 더 빨리 이루실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저랑 같이 공부해 보시죠. 감사합니다.